안녕하십니까. 이양수에게 삽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겠고, 저를 또 모르시는 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강의는 참 특별한 강의입니다. 제가 평생 꼭 한번 하고자 하는 강의가 오늘 드디어 제가 시작을 합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가 뭐냐를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희 같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강사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회계나 세법을 강의한 사람들입니다. 저부터도 이런 강의를 여러분 믿어지세요. 제가 올해로 32년째 강의를 해요. 32년째. 제 기억에 1990년도부터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강의 녹화가 2021년이잖아요. 여름이거든요. 제 반팔이니까. 32년째 합니다. 이야, 회계사는 몇 년 했냐고요? 저는 회계사인데, 그렇죠? 38년째입니다. 38년째. 참 굳건하죠. 아직도 이렇게 이런 데 서 있는 게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놈인데, 저희들이 강사가 이제 회계학을 강의를 해요. 국제회계 기준을 강의합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강의합니다. 법인세법을 강의합니다. 연말정산 원천세를 합니다. 부가세를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강의는 주어진 시간이 짧아요. 그죠? 짧죠? 짧아서 어떻게 되냐면 맨날 들어도 똑같은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강사가. 올해도 내년에도. 그러면 기초가 많이 부족하신 분은 어렵고 잘하시는 분은 또 맨날 재미없고 진짜 알고 싶은 얘기는 어저께 넘어가 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요. 학원은, 교육기관은, 우리 실무자들 참 공부도 안 해. 왜 이렇게 안 와? 안 들을까? 이래요. 악순환이야, 계속해서.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이 코로나라는 사건이라는 코비드19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앞당겨졌죠. 이런 비대면 강의, 동영상 강의. 물론 여러분은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유튜브에 가니까 회계세법이 뭐 그렇게 많아? 그렇죠? 강의들 잘하대. 젊은 회계사 세무사들이. 다만 여러분 유튜브로 회계나 세법이 여러분의 욕구를 다 충족하실 수 있으셨어요? 정말 옛날 말 괜찮으셨어요? 아닐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긴 호흡의 강의가 필요했어요. 긴 호흡의 강의가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강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지하게 많은 교육기관과 컨택을 했어요. 이런 교육을 하자. 싫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사실 시작하게 된 이 조세통남사가 그렇죠? 그래서 조세통남사가 하자라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열립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제목이 이거죠? 제목이 이겁니다. 일단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중요한 개정 과목이 있잖아요. 요 개정 과목별로 회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러면 이런 회계에 법인세 세무조정은 어떻게 반영이 되죠? 요 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아주 편하게 들었던 말은 개정 과목별 회계와 세무조정. 그죠? 개정 과목별 회계 처리 및 회계 및 세무 처리 실무 이런 과정이에요. 우리나라의 이 KIFRS로 개정 과목별 회계세법을 이 책도 사실 가보세요. 제가 쓴 책 하나밖에 없어요. 책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아주 세세하게, 아주 여러분 철저하게 개정 과목별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개정 과목별로 철저하게 아주 구체적인 회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그럼 이게 어떻게 반영이 돼를 같이 설명할 거예요. 그냥 결론, 쉽게 대한민국에 이런 강의 없습니다로 만들 겁니다. 진심입니다.
다른 누구도 다른 교육기관도 못 만들 거라고 제가 자부할 겁니다. 조세통남사만 있는 강의일 겁니다. 그럼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우리 조세통남사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이 하고 있는 게 텍스넷이잖아요. 텍스넷. 저도 맨날 세법 책을 쓸 때마다 이 텍스넷에 들어가서 새로운 유권 해석, 판례, 법의 개정을 다 이걸 보고 업데이트 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이런 상품이 뭐 국세청 자체에도 있고 회계는 한국회계기준원에도 있고 또 경쟁사 제품들도 있겠죠. 다만 저는 수십 년간 텍스넷만 보고 이런 작업, 이 텍스넷의 그 계기가 또 제 대학교 선배가 하신 거였어요. 이 텍스넷의 원 출처가. 그래서 저는 수십 년간 텍스넷만 보고서 이런 작업을 했는데 텍스넷에 가면 회계편이 있죠. 그 회계가 국제회계기준, 일반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쭉 설명이 돼 있고요. 세법은요, 법인세법, 소득세법 다 법이 다 돼 있고, 유권 해석에 가면 그죠? 예규 판례가 또 계속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최근 거별로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이런 회계 기준은 어디 가도 다 있죠. 이건 뭐 조세통남사 게 아니잖아요.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이 만든 거니까 그 사이트에 가도 다 있잖아요. 원문이니까. 그렇죠. 원문이고요. 법도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다 있잖아요. 법제처 가지 않고 국세청에 가도 다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권 해석 뭐 이런 대법원 판례들도 국세청에 가면 실제로 다 있어요. 다만 이게 그런 국세청이나 이런 사이트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이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기 이런 데마다 누가 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갖고 와서 올리느냐 이런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조세통남사와 경쟁사 제품이나 국세청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이러실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요. 너무너무 민감한 것들은 혹시 아세요? 이런 게 밖으로 외부 잘 안 나와요. 그럼 저도 남반 알았는데 검색이 없으면요. 대법원 사이트 가서 돈 주고 프린트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 회계인데 세법은 왜요? 너무나 많은 이런 해설서들이 있잖아요. 법인세법, 부가세법, 소득세법, 원천징수, 연말정산 다 있잖아요. 양도, 상속증이요. 그죠? 다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회계가 많이 없어요. 대한민국에는요. 회계가. 그러니까 책방에 가시면 실무자를 위한 회계학 책이 실제로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회계를 너무 옛날에 하던 것대로 하고 뭐 좀 이런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저희가 텍스넷에 가면 이제 이 회계들이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 3대가 나오고 실무 해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실무 해설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런 회계 기준에 대한 해설을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부터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하는 것들이 여기 텍스넷에 이번에는 처음으로 국제회계 기준의 실무 해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실무 해설에 가서 국제회계 기준이 한 40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기준서가 1101호부터 뭐 현재까지는 1116호 리스, 이제 곧 1117호, 그죠? 인슈런스 컨트랙 보험 계약이 도입이 되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회계 기준의 해설이 이 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랑 조세통남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기획을 했냐면요. 이걸 딱 보시면, 그죠? 저희가 정말 이건 다른 얘기 안 하고 여러분 개정 과목별로만 바로 들어갈 거예요. 뭐 국제회계가 뭐니, 특징이 뭐니, 회계가 뭐니, 뭐 재무제표가 다 아시잖아, 그런 거. 다 아시잖아. 그죠? 중요한 건 개정 과목별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뭘 조심해야 돼요. 세무조정은 더 어렵거든요. 세무조정 어떻게 회계사님? 이런 게 궁금했잖아. 여러분 맞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챕타라는 표현으로요.
16개 챕터가 나갈 거예요. 개정 과목 16개예요. 16개. 그러니까 우리 이건 그냥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모든 개정 과목을 중요한 걸로 여러분 16개예요. 16개가 이 챕터별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챕터 1이 뭐 현금 예금이다 그러면 챕터 1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는 인스트롤 강의예요. 설명하는 강의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챕터 1을 딱 이제 누르시면 그죠? 여러분 챕터 1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서머리가 나와요. 서머리가. 이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이죠. 대학교 다닐 때 이 서브노트의 왕자라고 그러잖아요. 친구 애들이 다 제 거 서브노트만 다 보러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가 막히게 이 챕터별로 유형자산, 금융자산, 퇴직급여 충당 뭐 이런 걸요. 제가 서브노트를 해드릴게요. 그럼 이 서머리의 개념은 국제회계 기준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겠고요. 그렇죠? and 이대로 했을 때 법인세법의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냐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and 맨 밑에 이 회계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다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야, 이것만 봐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가 막히실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서머리는 여러분이 프린트를 해서 잘 이쁘게 여러분이 묶어놓고 계시면 여러분, 이걸 묶어놓고 계시면 아마 기가 막힌 노트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서머리에 대한 내용을 딱 보시고요. 이해하시면 끝난 거고요. 특히 법인세법의 세무조정을 보고 싶으시면 보시면 돼요. 그럼 딱 여러분 세무조정이 이렇게 뜨네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됐고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저는 당연히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해요. 회계사님. 그럼요. 그럼 이제 다시 또 딱 서머리가 끝나면은 이제 딱 뜨면요, 여러분 정식 교재가 뜰 거예요. 뭐 교환이라는 분도 있고 교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죠? 정식 교재가 쭉쭉쭉 뜰 건데 and 그리고 저와 같은 동영상이 뜰 거예요. 그래서 챕터 하나가 이거를 10개, 20개, 뭐 어떨 땐 3개, 어떨 땐 40개 어마어마하게 세세분류 잘릴 거예요. 당연히 요 챕터별로는 저희가 목차를 드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챕터가 나오면 맨 앞에는 이 당연히 목차가 나올 거고요. 목차가 요새 날씨가 습해서요. 자꾸 부러지네요. 자, 이렇게 목차가 나오겠고요. 그렇죠? 목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머리가 나오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본 교재 교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요 교재만 보셔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됐다. 그러시면 뭐 굳이 동영상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요.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요 교재를 봤으면 좋겠네요. 보통 강의가 그런 거니까. 그러시면 동영상의 기능을 딱 선택을 하시면 여기 나오니까 챕터 하나가 수백 페이지일 수 있는 걸 다 띄우는 게 아니라 그걸 세세 분류해서 띄워놓고 그거별로 동영상이 서로 매치가 될 그러니까 동영상에 뭐 유튜브 상으로 뭐 5분, 10분, 20분짜리 이런 동영상이 그죠? 한 수백 개 나오겠죠? 당연하게 수백 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환사채는 아마 느낌상 30분, 1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챕터는요, 그죠? 끝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얘기를.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다른 교육기관 이런 강의 못 만들 거예요. 못 만들 거예요. 제가 아주 엄두가 안 나게 만들 거예요. 감히 시도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저런 거 못 만들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 텍스넷에서 우리 많은 회원님들이 계신데 이제까지는 이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설들이 조금 부족했으니까 이제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목차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 목차별로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볼 수면 되잖아.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있는 것 중에 딱 그 편만 보면 되잖아. 제가 골프를 좋아하거든요. 제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가족 관계처럼 그래서 유소연이라는 세계적인 프로가 있어요. 골프 선수가 그 친구가 유튜브에 많이 너무너무 강의를 잘해요. 제 딸이지만 정말 너무 장해. 그럼 저도 보는데 그중에 보고 싶은 것만 몇 개 찍어서 계속 보거든요. 드라이버 편만 본다. 드라이버만 계속 봐. 숏게임 편만 본다든지 그죠? 여러분도 그걸 찝어갖고 그것만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요. 그쵸? 요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챕터는 하나지만 16개로 돼 있고, 이 하나가 어떻게 몇 개 또는 수십 개의 이 교재와 동영상으로 구성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얘기만 들어도 멋있죠? 그죠? 여러분요. 이런 얘기로 이렇게 텍스넷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우리 회원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되면요. 또 이게 개정이 되잖아요. 국제회계가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이 딱 되면 이제 요 앞에 그죠? 이런 인스톨 강의는 항상 있는 겁니다. 이건 항상 붙여놓을 텐데 그 다음에 챕터 1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2022년에 새로 개정된 국제회계 기준에 개정된 내용만 뭐예요? 개정된 내용만 먼저 강의를 또 해드릴 거예요. 그죠?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그냥 이미 연도 중이고 다 아셔서 안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요. 2022년 딱 되면 텍스넷 제가 작업을 해서 올해는 이게 2022년에 국제회계가 몇 번이 어떤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를 요거를 교재도 이렇게 띄워드리고 제가 당연히 동영상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올해는 이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요 내용을 여러분 봐봐요. 이게 수백 개의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뭐하러 다 바꿔? 그럴 필요 없잖아. 안 바꾼 거니까 바뀐 것들을 제가 책임지고 다 바꿔놓을. 교재도 바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영상도 다시 찍을게요. 걱정하지 마. 한번 띄워놓고 10년 울고 먹으려고. 그런 짓 안 해. 알았죠? 그러니까 매년 새 거예요. 매년 새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누가 엄두를 내겠어? 이런 강의를. 엄두 못 내요. 이런 강의요. 수백 개 동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교재가. 그리고요. 여러분요. 이제 그러면 근데 여러분 텍스넷 회원님들 아깝잖아요. 텍스넷만. 그래서 또 조세통남사에는 이런 동영상을 강의하는 파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도 이거를 말이죠. 이거를 이게 그러면 동영상이나 이런 준비 기간이 약 몇십 시간일까요? 수십 시간. 엄두도 안 나는 수십 시간. 이런 강의를 뭐예요?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은 분들도 있잖아. 맞죠? 그런 분들은 또 저희 인하우스에서 별도로 판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넷 회원님들 회계사 저 지겨워요. 그냥 한 번에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 회계사님 앞으로 저 좋아할 거예요. 회계사님 저희가 다 들을래요. 그러면 인하우스 조세통남사 인하우스 동영상 파트에 가시면 이걸 그대로 묶어서 할고요. 이 교재를 언제 출력해요? 이게 원래 이 교재가 이 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책 실무서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책인데 이 책에 가면 개정 과목별이 나와요. 뒤에 가면 이렇게 개정 과목별 회계 처리가 16개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 16개 챕터를 이 책을 피시고 16개 챕터별로 들어가요. 그 대신에 다시 이 강의는 앞에 회계가 뭐예요? IFRS가 뭐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많은 시간을 쏟아서 개정 과목별로 때리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세무조정까지 간다고요. 그럼 회계사님, 저 잠깐만요. 회계사님, 네. 세무조정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저 이거 세법 잘 모르는데요. 모르면 배워야지 뭐. 언제까지 안 하실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 봐요. 여기 챕터에 13번이 법인세 비용이에요.
이 실제로 말하면 회계학에서는 이놈이 이연법인세라는 회계를 하는 건데, 이연법인세라는 여러분 회계를 하는 건데, 이게 그렇죠, 여러분? 이연법인세인데 이걸 하기 전에는 실제로 여러분이 세금을 계산해서, 그렇죠?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는 거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챕터 13에서 법인세가 뭐예요? 법인세 계산은 어떻게 해요? 소득 처분이 유보, 상여, 배당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를 제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설명할 거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그쵸? 여러분 웬만하면 지금 세무조정이 이런 게 약하시는 분은요, 챕터 1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챕터 13에 가셔서 법인세 비용을 먼저 들으세요. 먼저 들으시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세무조정 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이 돼요. 원래 제가 법인세법 강사였잖아요. 제가 법인세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챕터 13을 먼저 들으세요. 그럼 그때 법인세 계산을, 이연법인세도 하지만 법인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법인세가 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세무조정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들으시면 세법, 법인세 별거 아니네. 금방 되니까 세무조정이 돼. 기왕에 이런 수업을 들을 때, 그죠? 왜 회계만 해? 우리가 실무자잖아요. 회계는 이렇게 하더라도 세법이 차이가 있다 없다는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의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어마무시한 시간으로 어마무시하게 디테일하게 어마무시하게 세세분류가 된 교재와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을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하우스에서는 이게 완성되면, 그리고요, 요 서브노트 아까 있었죠. 요 서머리 서브노트 있었죠. 인하우스에서 보시는 분은 이걸, 그쪽에 수강하시는 분은 이걸 별도로 파일로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별도 파일을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그죠? 다운받으셔서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죠? 재밌는 서브노트니까. 그래서 이걸 양수겹장, 그래서 이걸 전체를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인하우스에 가서 보시는데, 근데 또 요새 추세가 개정 과목을 다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몇 개만 하니까 인하우스 쪽에서는요, 멋있죠? 이것도 개정 과목별로 따로따로 별도 판매를 할게요. 나는 수익만 듣고 싶어요. 나는 금융부채만 듣고 싶어요. 나는 상환전환 우선주만 듣고, 상환전환 우선주 회계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상환전환 우선주? 이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해서. 그러면 그것만 별도로 구매해서 보실 수 있게 요 챕터별 판매를 할 거고요. 그렇죠? 다 보시면 다 합쳐서 얼마, 따로따로 얼마, 그리고 따로따로 챕터별로도 당연히 다르겠죠. 어떤 금융자산 같으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긴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 제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해줘.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래서 인하우스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우리 텍스넷 회원님들은 텍스넷에 회계를 검색하다가 이 기준서 내용들을 읽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럼 여러분은 요 서머리나 교재를 보시고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전환사채를 중도에 상환할 땐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전환사채 중도 상환할 때 회계 처리하실 수 있으세요? 처분 손익으로 가요? 자본회 플러스마이너스로 가요? 기준서엔 딱 한 줄로 써 있어요. 한 줄. 여러분이 그 한 줄을 보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근데도 내용은 있는데 어려워. 그럼 또 동영상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멋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매년 업데이트 해드린다고 그랬죠? 제가 제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라 하는 거예요.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라 여러분에게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회계와 법인세를 설명하는 강의가 있구나.
긴 시간이구나. 아주 구체적으로 다 있구나. 내가 시간 있으면 다 볼 거고 없으면 지금 해당하는 것만 볼 거야. 이래서 텍스넷 회원님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어떤 회계를 설명하는 자료들을 또 더 친절하게 동영상도 제공하는 자료, 앤드 세무조정도 함께하는 자료를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들이 워낙 좋은 자료들이 돼서 인하우스 쪽에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전체로 또는 파셜로 동영상과 교재로 판매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여러분요, 도움이 되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스톨 강의인데 마지막 하나만 더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실 때 일단 반드시 SEC가 여러분 삼성전자입니다. 여기가 삼성전자거든요. 여러분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프린트해서 봐주세요. 연도는 상관없어요. 연도는 해마다 다를 수 있어서 그렇죠. 제가 이 숫자들을 떠드는 게 아니라 이 삼성전자의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의 이런 그 의미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뽑는 건 아시죠? 그죠? 다 같이 그죠? 여러분 금융감독원 여러분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십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우리가 얘를 다트라고 부르죠.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죠? 화면이 이렇게 뜨면 여기에 깜빡깜빡하는 데다가 삼성전자라고 때려 놓으시면 요 밑에 창들이 열려요. 그때 삼성전자를 클릭해 주면 되시고요. 그렇죠? 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 정기공시라는 난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 밑에 또 창이 또 열리는데 여기에 사업보고서라는 게 있죠. 사업보고서를 잡고 여기에 있는 검색란을 눌러주시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띄워놨던 사업보고서가 뜹니다. 사업보고서 화면이 뭐 벼락같이 나오고요. 벼락같이 나오고요. 요렇게 칸이 되면서 오른쪽에가 사업보고서고 맨 위 오른쪽에는 첨부라는 데가 있고요. 요쪽에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는 그냥 재무제표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 재무제표 주석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주석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주석이 있으시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에 여러분 그냥 연결 재무제표를 프린트해서 저랑 이 수업을 할 때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죠라는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연결 재무제표가 보시죠. 왜냐하면 연결이 메인 재무제표니까 연결을 뽑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항상 이 수업을 들으실 때는 그죠? 옆에다가 삼성전자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연결로 펼쳐놓고 보시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회계학을 정말 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요 재무제표하고요. 연결 재무제표하고요. 연결 주석 말고 그냥 재무제표 주석을 출력하세요. 그러니까 요건 삼성전자만의 재무제표라고 부르죠. 별도 재무제표고요. 삼성전자는 한 250개 정도의 자회사 종속기업이 있어요. 이걸 합한 게 연결이죠. 그러니까 연결과 그냥 재무제표를 출력하시고 그냥 재무제표 주석을 출력하셔서 이건 나중에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수업 도중에는 요 연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나 요 손익계산서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랑도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시간이 허락되시면 삼성전자하고요.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뭐예요? 포스코 요렇게 요 3대 회사, 3개 회사 재무제표를 여러분이 한번 띄워놓고 검토하시면 제일 좋아요. 회계법인들이 다 달라요. 하나는 3일, 하나는 안질, 하나는 삼정이거든요. 이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으니까 하여튼 제가 수업 도중에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보고 합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걸 하나 뽑아놓고요. 매년도마다. 자, 지금 이 강의는
하는 이 강의가 기획이 텍스넷의 기존의 회계 기준들만 있고 실무 해설이 조금 업데이트가 좀 그래서 이번에 커다랗게 국제 회계 기준의 현재로는 2021년이에요. 내년에 바뀌면 바뀌는 것마다 다 제가 바꿔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셔서 챕터 16개 개정 과목 설명이 들어가고 맨 앞에 챕터별로 서머리가 된 것들이 나오고요. 세무조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좀 아주 세세분류, 챕터별 개정 과목의 세세분류의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그 세세분류의 교재별 동영상들이 수백 개 정도가 준비될 겁니다. 준비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까지 안 보고 교재로 되시면 되는 거고 동영상을 보시면 같이 보시면 되겠고 챕터 13개 법인세 비용을 먼저 들으시면 법인세 계산하는 절차를 배우실 수 있어서 여러분이 세무조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다. 제가 그냥 감히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제가 가장 많이 다뤄봤다는 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실무자들이니까 그걸 듣고 챕터 1부터 들으시면 세무조정도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냥 저로서도 평생 처음 하는 강의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또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이걸 준비합니다. 코로나가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시점에 그렇죠? 살아남아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런 회계세법을 담당하시는 여러분,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기회 되면 뵙기도 하고 또 언젠가 기회 되면 저한테 전화 주셔서 물어보셔도 되겠고요.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제 그냥 멋있는 강의로 1강입니다. 사실 이건 챕터가 아니죠. 이거 도입하는 강의에 이런 어떤 걸 설명하는 강의가 됐고요. 인하우스에서 이걸 전체로도 팔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서 그렇죠. 하여튼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합니다. 여러분 챕터 1에서 뵙겠습니다. 이양수였습니다.